자, 지난 시간에 시험 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읽고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문제, 영일 정수기행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TSP 문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잘 본 생도라면은 영일 정수기행 문제를 설명할 때 TSP가 대표적인 사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True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정수기행 문제 중 최대화 문제에서 정수 조건을 완화하여 구한 선형기행 문제의 최적키를 내림하면 소수 부분을 절수하면 언제나 정수기행 문제의 정수해가 나온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보통 시험 문제를 할 때 언제나 이런 말 하면은 그 출제자가 좀 꼬아서 내지 않는 이상 틀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저는 꼬아서 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정수 조건을 완화하여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이제 도해법으로 그릴 수 있는 예인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정수계획 문제를 선형계획 문제로 풀고 완화해서 풀고 그냥 내림에서 답을 구하지 않는지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굳이 정수계획 문제를 뭐 분단 함수법 같은 되게 복잡한 식으로 풀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심플렉스법으로 풀고 완화하면 됐겠지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약식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 아랫부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능의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완화 조건의 최적키가 될 겁니다. 완화에서의 이때가 Zmax LP 완화 조건에서의 최적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림을 하게 되면은 이 점으로 오게 되는데 이 점은 가능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죠. 여기서 가능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정수해는 이것뿐입니다. 0,2뿐이에요. 얘가 당연히 Z max 어떤 제약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P가 되겠죠. 어떤 최대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해가 될 수 없고 여기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반례가 존재한다.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다번 문제입니다. 정수계획 문제 중 최소화 문제에서 정수 조건을 완화하여 구한 선형계획 문제의 최종 목적 함수 값은 언제나 정수계획 문제의 최종 목적 함수 값보다 작거나 같다. 자, 최소화 문제라는 것은 최소 문제에서의 최소 문제는 가장 작은 걸 구하는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최소화 문제에서는 LP에서 구한 최소화는 어떠한 IP에서 구한 최소화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문제에서 최적해는 무조건 정수계 문제 이걸 그 정수 조건을 완화하지 않은 정수계 문제에서의 최종 목적 함수값 이것보다 무조건 작다가 성립합니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true예요. 그리고 가능의 영역의 정수해가 유한하면 최적의 개수는 유한하다. 이 문제 원래 의도는 우리가 정수계획 문제여서 정수계획 문제에서 가능의 영역의 개수가 유한하면 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수계획 문제라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제 선형계획 문제라면 또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낸 걸로 처음에 그 주어를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낸 걸로 해서 true나 false 둘 다 답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답을 안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3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마법 문제, 배낭 문제, 완화 문제는 심플렉스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푼 게 심플렉스법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서 푸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T, F, T, 전원정답, 그 다음에 T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다음 같은 상황이 주어졌고, 이제 여기서 올해 예측한 최대 수요가 맞다고 할 때 이 문제를 모형화 하시오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궁금해한 몇몇 생도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목적.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기업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최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는 인풋과 내가 나가는 아웃풋을 차이를 구해서 인풋을 그 순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 함수는 당연히 이제 최대한 돈을 많이 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전투에서 군인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뭐, 법관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순이익을 최대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문제를 봅시다. 주 KMS 스크린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마스크를 한 종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유형의 마스크에는 재료가 세 가지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각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금형을 주문해야 되고, 금형의 제작비는, 금형은 일종의 틀이에요. 그 틀을 제작해야 되고, 금형은 이제 200만원, 그 세 가지 마스크 규격당 200만원이고, 한 개를 구매하면은 예를 들어 KF99 규격용 마스크, 다시 금형을 한 개 구매하면은 KF99 마스크를 10만장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규격이 다르면 다른 금형을 써야 한다. 즉 KF99가 아닌 KF94를 KF99 금형으로 찍어낼 수 없다라고 가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대 수요와 마스크의 출고가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KF99 예를 들어 KF99 마스크 하나를 생산하려는데 이제 판매 가격은 출고 가격은 1,500원이고 이제 이걸 생산하는데 드는 원자재는 얘네 3개가 든다. 그리고 이 3개에 대한 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뭐 금형 가격 정도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는 것은 마스크를 얼마나 생산을 하려는 것일 겁니다. 마스크를 생산을 해야 이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KF99, KF94, KF80 마스크 생산량을 각각 X1, X2, X3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이제 부직포의 개수나 MB펠트의 개수, 머리끈의 개수도 물론 계산을 해줘야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정확하게 이 개수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로 쓰이는 부직포의 개수나 MB필터 개수나 머리끈의 개수를 어떠한 변수로 써주지 않아도 우리는 KF99, KF94, KF80의 개수를 정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부직포와 MB필터 머리끈의 개수, 필요 개수가 당연히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수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는 각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금형이 필요한데, 그 금형은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몇 개 뽑느냐, 몇 개 주문하느냐를 또 이제 새로운 변수로 구해줘야 됩니다. KF99 금형 Y1개, KF94 금형 Y2개, KF80 금형 Y3개,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6개가 여기에서 쓰이는 변수가 되겠고, 이 변수들은 전부 다 x, i, y, i는 양의 정수 0포함이 되겠습니다. 모든 i 1, 2, 3에 대하여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모형을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목적 함수를 적어야겠죠. 목적 함수, 우리는 총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당연히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max z equal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KF99와 KF94, KF80을 팔면 각각 1,500원, 1,000원, 800원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500 x1 플러스 1,000 x2 플러스 800 x3가 일단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가격들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원자재가 일단 부직포, MB필터, 머리끈 3가지가 있으니까 부직포가 얼마나 쓰이는지 부직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직포의 가격은 장당 60원, 그리고 KF99에는 3장 3x1, 그리고 KF94에는 3장 3x2, KF80에는 2장이 들어가네요. 2x3. 이러면 이게 부직포에 소요되는 원자재 비용을 빼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 빼줘야겠죠. 더 빼준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MB필터, 여기는 4x1 플러스 2
3x2 플러스 2x3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머리끈을 빼주면은 이거는 20에 2x1 플러스 2x2 플러스 2x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되면 되나요? 비용이 이것만 소요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또 이제 생산하는 금형을 구매하는데, 주문하는데 드는 비용이 또 추가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건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2000000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원 곱하기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총 비용의 식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목적 함수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약 조건이 있어야겠죠. 제약 조건은 일단 우리는 KF99와 KF94, KF80을 생산을 하는데, 자, 이제 이거 아무리 만들어 봤자 팔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KF99는 12만 장, KF94는 84만 장, 그리고 KF80은 6만 장의 최대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X1은 12만 장, 그 다음에 X2는 84만 장, X3는 6만 장 이상 생산할 수 없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자, 봅시다. 이제 금형을 구매할 경우, 한 개의 금형을 구매할 경우 같은 규격을 10만 장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1이라고 했을 때, X1이 생산하려고 했을 때 이 생산량에 한도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10만 장 곱하기 금형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y1이 x1의 최대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소치도 존재하지만 여기는 우리는 y1은 최대한 적어야 되고 x1은 최대한 많아야 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도 해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은 다음같이 쓰고 x2도 마찬가지로 y2, x3도 이렇게 제약 조건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적어주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서 밑에 설명을 써줬지만 하나 더 써준다면은 이 정도의 비음 조건을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정확히는 는 정수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아니면은 이렇게 써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주어진 모든 조건에 대해서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만족시키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문제에서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전체 생산량의 50%를 KF80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왜냐? 일단 마스크 수량은 많은데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KF80이 가장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3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던 지침이었죠. 그걸 좀 더 이제 강제화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MB 필터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납품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했고 이것도 실제 있는 일입니다. 원래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 했던 MB 필터 가격이 킬로그램당 5만원, 최대는 7만원까지 올라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 50만 장까지 구매 가능한 상한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업체별 이제 MB 필터의 가격,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MB 필터의 구매 가능 개수라는 의미죠. 지금 이 MB 필터가 모자라가지고 그 외국에서 어떻게든 수입해 오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업체별로 상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KMS 스크린에서 상한이 존재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제약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약술하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는 의도는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KF80으로 바꾸라는 지침. 자, 전체 생산량은 뭐죠? 전체 생산량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입니다. 자, 그런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전체 생산량이므로 이걸 2분의 1 한 개에 50%가 되겠고 이거 중에서 KF80 X3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MB 필터가 부족하면서 아니다. 1 예.
납품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했고, 자, 2번 납품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했고, 이거는 사실 제약 조건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목적 함수에서 변하는 건데, 이 경우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 아무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쓰는 생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거는 목적 함수에서 앞에 여기서 150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150에서 200으로 변화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각 업체별 50만 장까지 구매 가능한 상한이 생겼다. 3번. 이 3번은 MB필터의 소비량 4x1 플러스 3x2 플러스 2x3가 이제 50만 장까지가 상한이 존재한다가 이제 3번이 되겠죠. 이 세 개를 하나하나당 5점씩 써주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배낭 문제를 이제 분지 한계법으로 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깔끔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비율을 구해주면은 x1, x2, x3, x4에 대해서 구해주면은 x1은 3, 그 다음에 x2는 1.25, x3는 2, x4는 2.5가 되게 아주 깔끔하게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은 우리가 이거 1번 문제도 풀었듯이 배낭 문제는 심플스법을 쓸 필요가 없죠. 이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죠. 우선순위 정하면은 x1이 1번, 그 다음에 x4가 2번, x3가 3번, x2가 4번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제 채워 넣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기를 구해 보니까 일단 x1을 1을 집어넣어도 한계가 없네요. 그럼 x4도 1을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이 x3이 역시 1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x2가 4분의 1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맨 처음 나오는 해가 되겠고, 이때 z값은 18.25가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초기 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LB는 먼저 상하는 18.25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하는 x2가 0인 경우가 되니까 x1이 1이고 x3이 1이고 x4가 1이면은 하하는 17이 되네요. 이때는 x2가 0으로 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개의 문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닌 거죠? 네, x2죠. 그래서 x2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줄 수 있네요. x2가 0인 경우, x2가 1인 경우. 자, x2가 0인 경우 우리 방금 전에 푼 문제, 하한 구원 문제와 동일합니다. x1은 1이고 x2는 0이고 x3는 1이고 x4는 1이다. 이때 z는 17이다. 정수회가 하나 나였습니다. 자, 그럼 x2가 1인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2가 1인 경우는 결국 x1 플러스 2x3 플러스 4x4가 4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은 x1은 1이고 x4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x4도 이제 정수로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x2는 원래 1이고 x3는 0이 되고 x4는 4분의 3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목적 함수 값을 구해보면은 z는 15.5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한은 지금까지 나온 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17, 하한 지금까지 나온 정수회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얘 하나가 정수가 나왔죠. 17. 상한과 하한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최적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적해다. 최적해이고 이때 z값은 17이다. 목적 함수 값은 17이다 라고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